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이국의 도시 한복판에서 붉게 빛나는 푸드트럭 하나가 세상의 편견을 향해 작은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면 어떨까요? 매일 같은 출근길, 같은 사무실 풍경, 똑같은 스프레드시트와 차트 속에서 이게 정말 나의 열정일까? 의문이 들던 순간, 당신은 어쩌면 문득 떠나기로 결심할지도 모릅니다. 누구에게나 삶의 전환점이 있기 마련인데요. 우연히 한국에 관련된 영상들을 보다가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왔죠. 차가운 별빛 아래 서울의 포장마차 골목 풍경이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라면 한 그릇에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뜨거운 국물로 힐링하는 모습들에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그 후 붉은 트럭에 서울라면 트럭이라는 간판을 달고 수많은 이들의 의심을 맛으로 부숴버리려는 그녀. 프랑스 여성 셰프가 한국 라면을 유럽인들은 매운맛을 못 견디잖아. 수군거림이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고집스레 팔을 송송 썰고 입법 육수를 끓이며 다짐합니다. 친절히 맛을 만들고 열정이 마음을 연결한다. 마침내 긴 줄 끝에 선 그들은 한 숟가락, 두 숟가락 국물을 맛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지죠.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이건 이야기예요. 이건 한국 마음이에요. 과연 이 작은 푸드트럭 한 대가 어떻게 수많은 편견을 바꿔놓았을까요? 눈물 흘리던 이탈리아 셰프, 매일 아침 달려온 은퇴 교사 할머니, 시험 전 스터디 부스터를 찾는 대학생들, 그리고 모자와 마스크 속 비밀 손님까지. 모두가 한 그릇 앞에서 같은 감동을 나누었다는 사실. 지금부터 그 뜨거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카롤린 메르시에입니다. 파리에서 줄기차게 더 나은 요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던 시간들이 생각납니다. 매일 아침 저는 해가 뜨기 전 코트를 걸치고 고요한 거리를 지나 나만의 식당으로 향했죠. 사실 항상 요리 개발 관련해서 여러 연구를 하며 더 나은 조미료 개발에 관심이 많았죠. 요리 관련해서 중요 프로젝트엔 늘 참여하며 저의 요리와 연결시켜보려고 애썼고요. 이게 내 열정이야. 그렇게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사실 마음 한켠이 텅 빈 기분이었어요. 파리에서 여러 정보들을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요리에 뭔가 빠진 느낌이었죠. 한국 땅에 발을 디디기 전까지 그게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인천공항 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공기와 찬란한 불빛이 저를 반겼어요. 익숙하지 않은 알파벳, 한글이 사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글자들이 벽을 가로질러 춤추는 것 같았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한편으론 두려웠어요. 여기서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택시를 탄 채 네온사인이 쏟아지는 거리와 빵빵거리는 경적 소리를 바라보며 저는 간절히 희망을 품었죠. 한국은 제 삶을 확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짐했어요. 반드시 나만의 즐거움을 찾겠다. 서툰 한국어로 내 주변 맛집 라면이라고 검색해 지도를 따라갔죠. 머리보다 훨씬 큰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작은 포장마차가 나타났어요. 빨간 글씨로 큼지막히 쓰인 라면이라는 간판이 반짝였답니다. 몇몇 현지인이 그릇을 얼굴 가까이 들고 눈을 반짝이며 국물을 후루룩 마시고 있었죠. 호기심이 저를 그 자리로 이끌었어요. 겨울 찬바람을 막으며 저는 줄 끝에 섰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부드러운 눈매의 할머니가 뜨끈한 라면 한 그릇을 내주셨습니다. 그릇이 너무 뜨거워서 두 손으로 간신히 받쳤죠. 김이 손가락 사이로 구름처럼 흘러나왔어요. 코끝을 스친 향은 매콤한 고추, 진한 국물, 그리고 고소한 김향이 섞인 마법 같았답니다. 지나가던 차 소리조차 잊을 만큼 제 배에서는 배고픔이 크게 울려 퍼졌죠. 첫 젓가락을 먹는 순간 면발이 탱글탱글했고 국물은 얼어붙은 몸속까지 따뜻하게 녹여주었어요. 눈을 감고 맛을 음미하는 사이 마치 겨울 담요를 두른 듯 따뜻함이 온몸을 감쌌답니다. 그렇게 저는 오랜만에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한국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다보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대학생 무리가 그릇을 들고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고 직장인은 의식하듯 진지하게 후루룩 소리를 냈죠. 저 너머 별빛마저 김 속에서 유난히 반짝이는 것 같았답니다. 이 나라에는 또 어떤 놀라움이 숨어 있을까? 저는 라면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열정과 문화, 사람들을 연결하는 상징임을 깨달았어요.
며칠 동안 저는 그 포장마차를 여러 번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제 이름을 불러주셨고 매번 고추를 더 넣어주시며 눈을 반짝이셨죠. 저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같은 한국어를 연습했어요. 할머니가 웃을 때마다 용기가 한층 자라났답니다. 그 후에는 조용한 카페에서 페퍼민트 차를 맛보고 팥빵이 가득한 빵집을 둘러보고 반짝이는 생선과 싱싱한 농산물이 늘어선 시장도 구경했어요. 어디를 가든 새로운 맛이 주는 기쁨에 감탄했답니다. 파리에서 저는 이런 설렘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데이터에는 패턴이 있을 뿐이지만 서울의 거리는 매 순간이 모험이었죠. 저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머릿속에는 나도 라면을 직접 만들어 볼까? 문화와 기술을 섞은 음식 코드를 짤 수 있을까? 두 세계를 결합해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아이디어가 빙글빙글 맴돌았어요. 가능성은 무한해 보였답니다. 한국은 제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마지막 밤, 저는 포장마차 앞 벤치에 앉아 빈 그릇을 품에 안고 찬 공기 속으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봤습니다. 여기 왔을 때의 제가 아니에요. 속삭이듯 말했죠. 삶과 맛에 대한 열정이 제 안에 깊이 새겨졌답니다. 데이터를 다루던 제가 이제는 예술과 사람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을 찾은 기분이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켜 여행 일지에 적었습니다. 논리와 열정의 균형을 찾자. 내가 쓰는 음식 코드마다 라면처럼 풍부하고 따뜻하며 잊지 못할 맛을 담자. 파리의 어느 날도 여기서 찾은 삶을 잊지 말자. 한 그릇, 한 기억씩 앞으로도 계속 변화를 선사하겠죠. 제 심장은 북처럼 쿵쾅거렸어요. 스프레드시트 화면을 몇 년 동안 들여다봤지만 이제 저는 눈으로 보고 맛볼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었답니다. 가방을 챙겨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파리로 향했어요. 파리 거리는 스트리트 아트와 자전거 벨소리로 생기가 넘쳤어요. 수십 개 국적의 언어가 들려와서 골목마다 작은 세계 같더군요. 창고 뒤편에 세워진 낡은 푸드트럭을 발견했을 때 이거다 싶었답니다. 트럭은 여기저기 찌그러지고 회색 페인트도 발해 있었죠. 시동을 걸자 엔진이 기침하듯 헉헉거렸어요. 긴 오후를 보내며 옆면을 사포로 갈아내고 어떤 색을 입힐지 고민했답니다. 결국 라면, 국물 속 고추처럼 강렬한 빨강을 골랐죠. 문도 바퀴도 지붕도 모두 빨갛게 칠했어요. 트럭 앞에는 나무 간판을 달았어요. 흰색 곡선 글씨로 서울라면 트럭이라고 적었죠. 마치 뜨거운 국물 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모습 같았어요. 첫 시장날, 저는 프레첼과 커리부어스트 노점 사이에 트럭을 세웠어요. 접이식 테이블 위에 향신료 병을 늘어놓고 국물이 보글보글 끓는 큰 솥과 그릇을 쌓아 올렸죠. 앞치마에는 열정, 친절, 맛이라고 자수로 뒷자락까지 새겨두었답니다. 작은 거울 앞에서 인사를 몇 번이고 연습했어요. 안녕하세요. 서울라면 트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발음이 서툴렀지만 미소와 고개 끄덕임으로 대신했어요. 곧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프랑스 셰프가 진짜 한국 라면을 만들 수 있을까? 프랑스 음식은 고급스럽던데 한국 음식은 너무 맵지 않습니까? 의심 섞인 말들이 등 뒤에서 들리더군요. 하지만 저는 친절과 진짜 맛, 그리고 열정을 믿었어요. 매일 새벽 트럭에 나와 파를 얇게 썰고 닭뼈와 비법 향신료로 국물을 끓였습니다. 면발이 탱글해질 때까지 계속 테스트했죠. 국물 한 숟갈 맛볼 때마다 바로 익어야 하고 뿌듯했답니다. 첫 손님은 파란 눈의 스케이트보더 소년이었어요. 매운 라면을 시키고 조심스럽게 한 젓가락을 맛보더니 눈썹이 팍 치켜 올라가고 눈이 커졌다가 이윽고 활짝 웃더군요. 와, 대박 맛있다. 그 말에 저는 보석을 얻은 듯 기뻤답니다. 앞치마 문구가 그 사람의 얼굴에서 살아 움직인 순간이었어요. 하루가 다르게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지역 잡지 기자가 찾아와 스파게티는 잠시 제껴두세요. 프랑스 셰프가 진짜 라면을 가져왔습니다. 라는 기사를 썼더군요. 스파게티라니 라면인데요. 그 기사에 웃음이 났답니다. 곧 가족 단위 손님, 학생, 직장인까지 긴 줄을 이루었어요. 어디서 배웠느냐고 묻길래 저는 서울의 작은 포장마차와 할머니에게 감사합니다. 맛있어요를 배웠다고 전했죠. 모두 눈을 반짝이며 귀 기울였어요. 푸드트럭을 꾸미고 가동하는 건 단순한 페인팅이나 요리만이 아니었어요.
배수구 청소 팁을 알려준 이웃 사장님, 발전기 고장났을 때 전기를 빌려준 이웃 사장님, 그리고 밤새 사골을 고아 국물을 더 깊게 만드는 법을 가르쳐준 은퇴한 셰프까지. 저는 라면 한 그릇을 대접했답니다. 그분이 면을 맛보고 눈가에 잔잔한 미소를 띤 순간 우리가 친구가 됐다는 걸 느꼈죠. 어느 오후엔 비바람이 몰아쳤어요. 타프 밑에 가려 있었는데 빗물이 옷까지 흠뻑 적셨죠. 그날은 장사 망쳤다고 생각했는데 종이 우산을 든 아이들 무리가 달려왔어요. 라면, 라면. 소리를 지르며 달리는 모습에 저까지 웃음이 나더군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을 하나씩 건네니 아이들은 우산 아래로 들어가 후루룩 면을 마시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답니다. 맛과 친절이 모여 비 오는 날도 햇살 같은 행복을 주더군요. 첫 달이 끝날 무렵 빨간 트럭 앞에는 단골 손님들이 자리 잡았어요. 그들은 트럭 앞에서 사진을 찍고 SNS에 태그하며 프랑스 아줌마 라면을 소개했죠. 저는 여전히 안녕하세요 를 외치고 식사 뒤엔 감사합니다를 가르쳤어요. 그럴 때마다 고객들은 제 발음을 따라하며 웃었답니다. 저도 그들한테 배우고요. 매일 밤 냄비를 씻고 의자를 정리하며 뿌듯함이 밀려왔어요. 녹슨 트럭 하나를 사람들을 있는 공간으로 바꿔놓았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답니다. 안전한 사무실을 떠나 꿈을 쫓았더니 생각지도 못한 속도로 그 꿈은 자라나고 있었죠. 저는 세 글자를 속삭였습니다. 친절, 열정, 맛. 이 푸드트럭은 단순한 장사를 넘어 한 그릇의 라면과 미소로 사람들을 연결하는 기회가 되었어요. 파리에서 푸드트럭을 해보기로 마음먹은 순간 제 심장이 북처럼 쿵쾅거렸어요. 몇 년 동안 스프레드시트만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직접 눈으로 보고 맛볼 수 있는 뭔가를 만들고 싶었답니다. 가방을 챙겨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파리로 떠났죠. 파리의 거리는 스트리트 아트와 자전거 벨소리로 가득했어요. 수많은 언어가 뒤섞여서 골목마다 작은 세계 같더군요. 창고 뒤편에 세워진 낡은 푸드트럭을 발견했을 때 바로 이거다 싶었답니다. 트럭은 여기저기 찌그러져 있었고 페인트도 발해 있었어요. 시동을 걸면 엔진이 기침하듯 헉헉거렸죠. 저는 긴 오후를 사포질에 쏟아부었고 어느 색을 입힐지 고민했습니다. 마침내 라면, 국물 속 고추처럼 강렬한 빨강을 고르고 문과 바퀴, 지붕까지 꼼꼼히 칠했죠. 멀리서 트럭을 바라봤을 때 이제 살아났구나 하는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트럭 앞에는 나무 간판을 달았는데 하얀 곡선 글씨로 서울 트럭이라고 적었답니다. 첫 시작날 저는 프레첼과 커리 파는 노점 사이에 자리를 잡았어요. 접이식 테이블 위에는 각종 향신료와 국물이 보글보글 끓는 큰 솥. 앞치마에는 열정, 친절, 진정한 맛 이라고 자수를 넣었는데 손님들이 그 문구를 보고 눈길을 주더군요. 작은 거울 앞에서 안녕하세요. 서울라면 트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고 몇 번이고 연습했어요. 언어는 서툴렀지만 미소와 한마디 인사로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군거림이 들렸죠. 프랑스 셰프가 진짜 한국 라면을 만들 수 있을까? 프랑스 음식은 고급스럽던데 한국 건 매울 텐데. 의심 섞인 시선이 차가운 바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친절과 진짜 맛, 그리고 열정을 믿었어요. 매일 새벽 트럭에 나와 파를 가늘게 썰고 닭뼈와 비법 향신료로 국물을 끓이고 있습니다. 면발이 탱글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테스트했죠. 한 숟갈 떠먹을 때마다 이 맛을 나누고 싶다는 확신이 들었답니다. 손님 중에는 젊은 청년들이 많았는데요. 매운 라면을 한 입 먹더니 눈이 동그래졌죠. 곧이어 활짝 웃으며 와, 정말 대박 맛있어요. 라고 말해주더군요. 제 앞치마 문구가 살아 움직이는 순간이었답니다. 하루가 다르게 입소문이 퍼졌어요. 지역 잡지에 스파게티를 잠시 제쳐두세요. 프랑스 셰프가 진짜 라면을 가져왔습니다. 라는 기사가 났는데요. 스파게티라니 라면인데요. 그 기사를 보며 깔깔 웃었답니다. 곧 가족 단위 손님, 학생, 직장인까지 긴 줄이 이어졌어요. 매일 저녁 저는 냄비를 닦고 의자를 정리하면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낡은 트럭 하나가 사람들을 연결하는 공간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는 세 글자를 되뇌입니다. 친절, 열정, 맛이 중요합니다. 이 작은 푸드트럭 하나가 한 그릇의 라면과 미소로
서로 다른 문화 사이에 다리를 놓았죠.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푸드트럭 안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따뜻했어요. 저는 노트를 펼치고 서울에서 적어온 레시피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부산산 멸치로 깊은 바다 맛을 내고 제주 고춧가루로 알맞게 매콤함을 더하고 강릉에서 만든 면으로 쫄깃한 식감을 살리라는 대목이었죠. 그 비법을 전수해준 라면장인은 시장 뒤 작은 주방에서 환하게 웃으며 황금빛 멸치를 구워내는 법, 국물을 조용히 걸러내 향이 스미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죠. 그 레시피는 제 이야기이자 한국이 제게 준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어느 저녁 시장이 문을 닫고 냄비를 정리하는데 누군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짙은 코트를 입은 키 큰 남자가 서 있더군요. 넓은 책 모자로 얼굴 절반이 가려졌지만 저는 바로 알아봤습니다. 세계 정상급 셰프인 안토니오 로시였거든요. 대통령과 스타의 만찬을 책임진다는 그분이 비밀 레시피를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불빛 아래서 그의 눈이 반짝였죠. 제가 프랑스인 셰프로서 감히 비장의 비법을 지닐 자격 없다는 듯한 도전 같았죠. 죄송합니다. 저만의 이야기라서요. 저는 침착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이 레시피는 제 이야기이자 한국이 제게 준 선물입니다.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단호했죠. 라면 장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레시피란 단순한 재료가 아니야. 기억이고 문화고 친절을 함께 저어내는 거란다. 안토니오의 입술이 비웃음처럼 올라갔어요. 이야기, 선물이, 내 세상엔 그런 건 없어. 도쿄, 뉴욕, 밀라노에서 최고를 맛봤다네. 내 작은 트럭이 뭘 어쩌겠다는 거지. 그는 손가락으로 유리창을 톡톡 두드리며 지금 당장 모든 걸 알려달라고 다그쳤죠. 저는 서울에서 처음 만난 뜨거운 김을 떠올리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아니요. 한 그릇씩 먹어야 맛을 알 수 있어요. 그냥 글로 옮겨 적으라고요? 제 라면을 맛보고 싶다면 먼저 앉으셔야죠. 그는 한동안 눈썹을 치켜 올리더니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럴까? 저는 그가 떠날까봐 조마조마했죠. 하지만 광장 건너편에서 그의 실루엣이 멈췄습니다. 모자를 벗고 머리를 넘긴 뒤 몇 걸음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호기심이 가득한 뒷모습이었답니다. 그는 트럭 계단을 올라섰고 저는 즉시 뜨끈한 라면 한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팔을 송송 썰어 올리고 부드러운 돼지고기 수육을 얹어 손님 앞에 내밀었죠. 자, 드셔보십시오. 그가 젓가락을 든 순간 거리 가로등 불빛 아래 김이 더욱 부드럽게 피어올랐습니다. 면발을 한 가닥 집어 올려 호흡하듯 후루룩 넘겼죠. 국물을 들이마시며 눈을 감고 천천히 씹는 모습에 제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말했어요. 이건 한 번도 맛본 적 없는 맛이네. 따뜻하고 깊고 친절하구나. 그릇을 톡톡 두드리며 내 말이 맞았어. 레시피란 재료 목록이 아니라 이야기라고 속삭였죠. 가슴속 긴장이 풀리고 기쁨이 피어났습니다. 비밀이란 단어가 무거움 대신 소중함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앞으로 다가가 노트를 다듬며 말했죠. 부산, 제주, 강릉에서 온 재료마다 사연이 있습니다. 그걸 모아 한국이 세상에 준 선물인 거예요. 그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모자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자신의 노트를 두드렸어요. 수년간 레시피를 모았지만 내 이야기만큼 인상적인 건 없었네. 더 듣고 싶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를 덮었습니다. 이야기는 나눌게요. 하지만 비밀은 지킬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여행일지에 적었어요. 레시피의 진짜 힘은 이야기다. 친절과 함께 나눈 이야기는 영원한 선물이 된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제 비밀 레시피는 트럭 엔진이 식은 뒤에도 한국과 또 라면을 맛보는 이들과 저를 이어줄 거예요. 새벽 안개가 채 가시기도 전에 저는 서울라면 트럭 문을 열었어요. 도시가 아직 잠들어 있었지만 저는 눈이 번쩍 뜨였답니다. 카운터를 닫고 큰 육수 냄비 아래 불을 켜니 김이 아침 안개처럼 피어올랐죠. 지붕 너머로 해가 얼굴을 내밀 때 오늘도 한국의 따뜻함과 맛을 베를린에 전할 기회를 맞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첫 손님은 헬가 슈나이더 할머니였어요. 은빛 머리를 단정히 틀어올린 채 목까지 잠근 울코트를 입고 다정한 미소로 인사하셨죠. 오늘은 조금 매콤하게 해주세요.
하시길래 매운 고춧가루를 듬뿍 더해 한 그릇 건넸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감고 조용히 한 숟갈 드시더니 해 뜨는 모습처럼 환한 얼굴로 정말 마음까지 따뜻해지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포근해졌어요. 오전이 되자 줄이 길어졌습니다. 머리에 헤드폰을 건 대학생 막스 베버가 QR코드로 메뉴를 찍고 옵션을 몇 가지 추가해서 라면을 주문했죠. 그리고 추가로 면발에 삶은 달걀, 그리고 라임 한 방울이 들어간 메뉴였답니다. 파리에서 숫자에 매달리던 제 모습과 겹치더군요. 이 라면이 제 공부를 이어주는 힘이에요. 하는 막스의 말에 저도 같이 웃었어요. 면발을 후루룩 마시며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말라며 활짝 웃는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낮 시간이 되자 러닝 동아리 사람들, 어린 모녀, 배달 기사님까지 다양한 손님이 모였죠. 러너들은 땀방울을 닦고 매콤함이 딱 필요했어요. 라며 뜨거운 그릇을 받아가셨죠. 엄마와 딸은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나눠 먹었고 기사님은 감사하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프랑스어로 맥시복구라고 해도 괜찮다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느 오후엔 지역방송 기자가 다가와 마이크를 들이밀었어요. 프랑스 셰프가 왜 베를린에서 한국 라면을 만드시나요? 질문에 가슴이 뛰었지만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답했습니다. 서울에서 느꼈던 김의 향기, 그 뜨거운 맛이 제 안의 열정을 불러일으켰다고요. 친절과 문화, 음식이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죠. 방송 마지막에 카롤린의 서울라면 트럭이 음식을 우정으로 바꾸고 있다라고 평가했죠. 그날 저녁 뉴스 덕분에 트럭은 평소보다 훨씬 더 북적였어요. 밤이 찾아오자 저는 창문을 닫고 하루 판매수를 세었어요. 100그릇이 넘는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을 안고 돌아갔답니다. 테이블을 닫고 냄비를 덮으며 거리 가로등 불빛에 트럭이 황금빛으로 빛나는 듯 보였죠. 제 마음은 자랑스러움과 겸손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잠들기 전 노트를 꺼내 적었어요. 오늘도 고춧가루와 국물이 친절을 퍼뜨렸습니다. 한 그릇 한 그릇이 따뜻함과 연결을 담고 있네요. 헬가 할머니, 막스, 러너들, 엄마와 딸, 기자님 모두 한국의 따뜻함을 맛보고 고마움을 표했어요. 저는 빈거리에 대고 다시 한번 중얼거렸답니다.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한국은 따뜻함이고 한국은 맛입니다. 이곳 베를린에서도 그 진심이 한 그릇씩, 한 마음씩 퍼져 나가고 있답니다. 맑고 선선한 어느 아침, 베를린에서 제 푸드트럭을 연 지 꼭 1년이 된 날이었어요. 빨갛게 반짝이는 간판에는 여전히 서울라면 트럭이라고 쓰여 있었죠. 큰 냄비 뚜껑을 열자 부산 멸치와 고추, 마늘 향이 김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감사한 마음이 물밀듯 밀려왔어요. 처음 서울에서 라면 한 그릇을 맛봤던 순간이 떠올랐답니다. 파리와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제 안엔 한국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손님들이 벌써 줄을 서 계셨어요. 늘 반가운 얼굴들 헬가 슈나이더 할머니는 환한 미소로, 막스 베버는 발을 살짝 두드리며 러닝 동아리 분들은 땀을 닦으며 기다리고 계셨죠. 손님들은 매콤함 정도를 서로 얘기하며 행복한 예상을 하셨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어린 아들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보라고 가르쳐주기도 했어요. 이 순간이 사업 그 이상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따뜻한 맛과 마음이 모여 만들어낸 작은 공동체였답니다. 제 가방 안 노트를 내려다보니 제가 배운 한국어 단어들이 빼곡했어요. 정성, 감동, 나눔. 서울의 라면장님께서 음식은 마음을 담아야 더 맛있다고 하셨죠. 그 말씀이 제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매 그릇에 한국에 대한 정성을 담겠습니다. 바로 그때 제 딸 아멜리가 트럭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작은 노트북과 카메라를 들고 손님 사진을 찍어 블로그에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죠. 몇 달 전부터 우리의 여정을 글로 남겼던 아이였어요. 글마다 한국은 마음이고 한국은 맛이다라고 썼다는데 뿌듯했답니다. 저와 딸은 한 팀이었어요. 라면 한 그릇에 열정과 친절을 담아 나누는. 첫 손님이 다가와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님도 놀란 얼굴로 안녕하세요 하고 화답하셨어요. 달걀을 하나 더 얹고 라임을 조금 짜달라는 주문이었죠. 뜨거운 육수를 면 위로 부으니 김이 솔솔 피어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라며 그릇을 받아들고 한 모금 드시더니 와
한 입 한 입에 정성이 느껴집니다. 하시며 눈을 감으셨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분이 따뜻한 그릇을 끌어안고 가시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낮 시간이 되자 이야기가 더 풍성해졌습니다. 막스가 스터디 그룹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모두 맛이 대단해요. 라며 칭찬하더군요. 헬가 할머니는 뜨개질 동아리 아주머니들과 쌀쌀한 아침엔 이 라면이 딱이라고 하셨죠. 심지어 비밀 레시피를 요구했던 안토니오 로시 셰프도 줄 맨 뒤에 서 있었죠. 이번엔 비웃음 대신 존중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한 그릇을 내드리자 그는 천천히 맛보고는 이 라면은 여전히 이야기를 전해주네요. 한국의 따뜻함과 진심을요. 하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지는 걸 느꼈어요. 해가 점점 높아지자 저는 잠시 한 발짝 물러서서 트럭을 둘러봤습니다. 빨간 트럭 주위로 각국 사람이 모여 음식을 나누며 웃고 있었어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고소한 육수향이 섞여 도시의 소음마저 따뜻하게 느껴졌죠. 한가로운 틈에 노트를 펼쳐 오늘 날짜 아래에 세 글을 적었습니다. 저는 매 그릇에 한국에 대한 정성을 담겠습니다. 라고 적고 붉은 펜으로 2번이나 밑줄을 그었어요. 얼마나 바쁘고 멀리 떠나도 제 안에 한국과 그 마음을 담아두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서울의 라면 장인 곁에서 그분 표정까지 떠올리며 제 마음속에 여전히 그분이 인도해주고 계신다는 걸 느꼈죠. 어스름이 다가오자 줄이 줄어들고 김도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아멜리가 카메라를 끄고 노트북을 가방에 넣더니 제게 안겼어요. 엄마, 파리에 한국을 가져와줘서 고마워요. 라고 속삭이듯 말하더군요. 저는 딸을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를 이렇게 응원해주고 도와줘서 고마워. 카운터를 닫고 빈 그릇들을 정리한 뒤 냄비를 덮었어요. 거리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며 조용해진 광장을 은은하게 밝혔답니다. 마지막으로 노트를 한 번 더 들여다보니 그 안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정성, 감동, 나눔, 약속, 열정, 친절, 한국. 노트를 꼭 가슴에 안고 트럭 문을 잠갔습니다. 저와 아멜리는 손을 꼭 잡은 채 서 있었죠.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릇은 또 다른 기회니까요. 따뜻함과 열정을 나누는 기회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저는 이 약속을 지키며 라면 한 그릇에 한국의 마음을 담아 전하겠습니다. 저는 한 그릇 한 그릇에 한국에 대한 정성을 담겠습니다.